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지산동에 소재한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현재 소송 및 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환 법무사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이 영상은 첫 영상인 만큼 긴장으로 인한 실수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런 사정을 감안하시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하여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터넷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하여 회생이나 파산 등을 검색어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으로 이미 회생, 파산 등에 관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회생이나 파산 등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영상이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해보고 그런 동영상들을 시청해본 결과 많은 부분들이 정확하기는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되어 있거나 또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부분들도 제법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촬영하게 된 동영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과연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와 직접 또는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유선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대면 상담을 하지 않고도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면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되기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대면 상담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선 상담과 대비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였을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생 또는 파산이 신청이 되었는데 과연 그 신청을 했던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만약 하여야 한다면 몇 번이나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놓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 등에서는 직접 대면에서 상담을 하지 않고도 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필요 서류를 안내해주고, 그런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그리고 채무자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선, 즉 전화기, 휴대폰 등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 그리고 신청을 하고 면책에 충분히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과연 직접 또는 대면 상담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과연 이런 방법이 얼만큼 실효성이 있으며 또 얼만큼 유용한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데 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실제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와 직접 또는 직접 또는 대면 상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신청해서 면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요건들이 충족이 되는지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그리고 진행되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회생이나 파산 관제인, 회생위원이나 파산 관제인 등이 요구하는 여러 사항들을 즉 보정명령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해 주어야 합니다. 즉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큰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이건 파산이건 일단 먼저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회생이라면 회생위원에게 파산이라면 파산관제인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건을 배당받은 파산관제인 혹은 회생위원들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실제 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신청을 한 신청인 즉 채무자에게 채권을 잠탈할 목적이라든지 또는 재산을 타에 은닉하고 현 제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다든지 또는 부를 다른 곳에 이용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등의 유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혐의가 엿보이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보정을 명하게 되고 그 보정에 따른 이행을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보정이 이루어지면 보정에 맞는 채권자 집행 기일을 열게 됩니다. 채권자 집행 기일을 여는 이유는 채권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 집행 기일에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차후의 채권자 집행 기일이 또 열리게 되고 만약에 채권자가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채권자 집행 기일을 종결하고 그리고 면책을 해주게 되는 그런 절차를 쭉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의 큰 절차의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채무자가 신청을 하게 되는 회생이나 또는 파산 신청에 있어서 그 큰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 흐름에 맞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보정에 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청이나 소송적인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이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거주와 동떨어져 있는 대도시에 소재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이 과연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또는 인터넷을 통한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한 타 소재의 타 시도에 위치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 즉 단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장점을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그런 사무실일수록 대면하는 절차가 없고 유선으로만 통화를 하고 유선으로 또 부족한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의 요청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대면하여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곤란함과 그런 부분들을 덜 수 있는 간편함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편함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에 대한 진행과 또는 여러 가지 대면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곤란성, 복잡성 등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회생에 이르게 되는 채무불능에 대한 경위 부분들이 단순하고 명료하다면 그렇게 타처에 소재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채무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며 채무불능에 이르고 난 연후에 파산이나 회생에 이르기까지의 그 경과 과정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 복잡하고 조금은 곤란한 부분들이 섞여 있다 또는 혼재해 있다고 한다면 타처에 소재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소재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그쪽으로 사건을 의뢰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사건에 부대하게 되는 상황이나 정황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들 그리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개내성에 이르게 되는 경위 부분들이 단순하고 명료하다면 타처에 소재한 사무실을 찾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오히려 자기가 소재한 지역 사무실을 찾는 것이 오히려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또는 면책에 이르기까지 수월하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생이나 파산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실 각 소재에 있는 법원의 사정마다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회생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비해서 조금은 더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그러나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보다는 조금은 더 사건의 진행이 한두 달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건이 걸리는 실제로 면책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6개월 정도부터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회생법원이라면 그보다 조금 빠를 수 있고 그리고 지방에 소재한 법원이라면 그보다는 한두 달 정도 좀 더 느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매월 통계 수치가 말을 해주듯이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도 매월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감소되어서 접수가 되면 그만큼 경과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그러나 예전 달에 비해서 이번 달이 사건의 접수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제1회생의 경우에는 제1회생위원부터 제6회생위원까지 그리고 파산의 경우에는 제1파산관제부터 제18파산관제인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사건이 배당이 되며 배당받은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이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또는 사건에 대한 검토를 빨리 진행할 것인가의 유무도 역시 파산이나 회생에 있어서 면책에 이르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의 하나의 결정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 정도, 6개월부터 8개월 정도 시간을 잡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 그러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였을 경우 과연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되는지의 유무입니다. 네, 법원에 출석은 하여야 됩니다. 실제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절차 한 부분이 채권자 집행기일입니다. 채권자 집행기일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열린 채권자 집행기일에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것인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면 그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그날 채권자 집행은 종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의가 있으면 다음 기일이 또 잡히기 때문에 채권자 집행기일은 2번, 3번 열릴 수 있고 그리고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권자 집행기일에 보정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리고 재판부 파산관제인이나 또는 개인회생위원들 이제 이들을 실제 지휘 감독하는 재판부인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채권자 집행기일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면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반드시 출석은 1회 이상 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출석을 하게 되면 몇 번 출석을 하느냐의 유무는 채권자 제1회 집행기일에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대부분 1회로 종결이 되고 채권자 이의가 있게 되면 2회, 3회, 4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절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세 가지의 경우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본다면 첫째, 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직접 또는 대면 상담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은 6개월부터 8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소요 기간이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 또는 타지 또는 단순에 따라서 한두 달 정도 더 소요가 되기도 하고 한두 달 정도 더 빨리 면책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원의 출석 여부는 반드시 채권자 집행기일에 채무자는 출석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1회 이상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이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오늘 영상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촬영에서는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즉 예를 든다면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4개의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지원은 목포, 장흥, 순천, 해남 이렇게 4곳의 지원입니다. 4곳의 지원에 거주하고 있는 혹 채무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4군데의 지원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법원의 관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주변에서 회생도 회생이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실제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말들이 타당한 말들인지 유무에 대해서도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